한동석 회장의 아내 사망에 대한 진실, 독고탁이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한 이유, 그것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상대하며 지켜온 불변의 원칙이자 철학이었다. 판단은 직접 보고 듣고 난 후에야 한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예비사돈 독고탁이 있었다. 자신의 아들 한결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세리의 아버지, 그런 이유로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한동석 점. 그래서 그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레 독고탁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하지만 독고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이번 만남을 사돈 간 신뢰를 다지는 자리로 착각하며 입가엔 실실 웃음을 띤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정중히 앉아있는 한동석을 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런 시간에 저를 다 만나자 하시고 무슨 일 있으십니까, 회장님? 그러나 한동석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고 그는 의도적으로 한 박자 늦게 입을 열었다. 한동석, 오늘 만나자고 한 건 결의와 세리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 독수리 술도가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뵙자고 한 겁니다. 그는 말하며 앞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돌렸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독고탁을 꿰뚫고 있었다. 지금 범인이 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더군요.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경쟁업체에 사주를 받았다고. 말이 끝나자 독고탁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요즘 신제품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전혀 몰랐습니다. 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그런 건 참 나쁜 짓이죠.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억지가 묻어 있었고 한동석의 귀에는 모든 말이 얇은 포장지처럼 허술하게 들렸다. 한동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신라주조는 이번 사건과 정말 무관한 거죠? 겉보기에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엔 날이 선 검처럼 단단한 의심이 숨겨져 있었다. 제 아들이 조만간 독고탁 사장님의 사위가 될 텐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과 얽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독고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알고 있다는 은근한 암실. 그러나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걱정 마십시오. 신라주조는 이번 사건과 무관합니다. 저희는 항상 정직하게 정면으로 승부하는 기업입니다. 그 순간 한동석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진심 어린 고백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끝까지 오리발이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독고탁이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면 한동석은 아이들의 결혼만큼은 지켜주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로 상황을 덮으려는 태도는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감만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마왕숙이 직접 피해를 입은 일이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회장실로 돌아온 한동석은 유리창 너머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박 비서, 이번 사건 말이야. 아무리 봐도 소전무 혼자 벌인 일 같지가 않아. 독고탁 사장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밝힐 방법 없을까? 우리도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잖아. 장광주 이미지도 심하게 훼손됐고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야. 진짜 범인을 잡고 사과를 받아내야 해. 술도가의 피해 보상도 당연히 받아야 하고. 회장님,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소전무를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그도 결국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 자기 일이 아니면 다 뒤집어 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한동석은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석은 곧바로 소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다. 자리에 나타난 소전무의 얼굴은 경직된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마에는 보이지 않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범행을 저지를 거면 CCTV 없는 곳에서 하지. 대놓고 돈을 건네주면 어쩝니까? 그 말에 소전무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다. 입술이 바짝 말라들썩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왜?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CCTV 영상만 보고 생사람 잡으시면 곤란합니다. 요즘 영상 조작도 많지 않습니까? 닮은 사람일 겁니다, 아마도. 그는 말끝을 흐리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은 감출 수 없었다. 그 순간 분위기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었다. 적어도 나 혼자 독박 쓰는 일은 없겠구나. 소전무가 넘긴 녹취 파일을 확인한 독고탁은 미쳐 날뛰는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샘통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를 가르며 독고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 갑작스러운 벨소리의 주변은 마치 일시 정지된 듯 얼어붙었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독고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이름을 바라본 독고탁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받아야 하나, 받지 말까? 망설임 끝에 결국 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귀에 가져다 댄 순간 들려온 한동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싸늘하고 건조했다. 독고탁 사장님,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시죠. 그 한마디에 독고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고 이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마주한 두 사람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예전의 만남이 예비 사돈 간의 인사였다면 이번 만남은 용서를 구하러 온 사람과 실망한 사람의 구도였다. 잠시 독고탁을 바라보던 한동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유감입니다, 독고탁 사장님.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그의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함이라기보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독고탁은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약간 떨구고 깊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오랜 시간 가슴에 쌓아뒀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한동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말투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것이다. 회장님한테 저희 집안은 대체 뭡니까? 우리가 사돈인데 어떻게 신라 주조가 아니라 술도가의 막걸리 납품을 맡기실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독고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안엔 억울함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번 사건 저희가 일으킨 건 맞지만 솔직히 회장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한동석의 표정이 굳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독고탁을 바라봤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전가하려 드는 그의 태도 황당함을 넘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동석은 최대한 이성을 유지한 채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험 테스트에서 장광주가 통과했어요. 제가 거기서 뭘 어쩌란 말입니까? 절제된 말투였지만 짜증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는 살짝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사장님께 정말 실망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 입힌 피해 전액 보상하십시오. 그리고 기자회견 열고 대국민 사과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의와 세리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정적이 공간을 눌렀다. 더 이상 사돈이 아닌 냉정한 사업가와 범죄 공모자의 거리감. 한동석의 말은 실망을 넘어 관계 정리를 선언하는 수준이었다. 한동석의 말이 끝나자 독고탁의 얼굴이 굳었다. 결혼이 파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순간 긴장했지만 자존심이 더 앞섰다. 회장님 신라 주조가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수리술도가한테는 사과 못합니다. 그냥 협박 물고 죽겠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죠. 그의 말은 단호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말을 마친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다. 마지막 기회마저 뻔뻔스럽게 져버린 독고탁. 한동석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굳혔다. 결의와 세리의 결혼 다시 생각하자. 카페를 나와 차에 오른 독고탁. 그는 괜히 자존심 세웠다는 후회가 몰려왔다. 차 안에서 혼자 머리를 쥐어뜯으며
내가 왜 그딴 고집을 후답한 한숨만이 찬을 메웠다. 독고탁은 이전에도 마광숙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려 한동석이 마광숙을 오해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마광숙이 시동생들의 재산을 탐내며 독수리 양조장을 차지하려 한다는 도저히 믿기 힘든 거짓말이었죠. 이 모든 것은 독고탁이 자신의 공장 신라주조에서 생산한 상품을 렉스 호텔에 납품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독수리 양조장의 위생 상태를 고발하는 충격적인 방송이 전파를 탄 것. 방송에 나온 동영상은 분명 독수리 양조장에서 촬영된 것이 맞았기에 마광숙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맙니다. 거래처들은 독수리에서 납품받은 상품을 대거 반품하고 고객들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양조장 앞에서 소란을 피웁니다. 금전적 손실은 물론 독수리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자칫하면 양조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드라마 팬이라면 이미 짐작하셨을 겁니다. 바로 독고탁과 내통한 의문의 젊은 여성. 그녀는 누룩 만드는 법을 배우겠다며 순진한 척 독수리 양조장에潜入한 인물이었습니다. 마광숙과 오천수는 그녀가 범인임을 직감하지만 이미 방송이 나가고 독수리라는 이름이 양심불량 업체로 낙인 찍힌 상황. 증거 없이 독고탁을 몰아세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독고탁은 이번 사건으로 한동석 앞에서 완전히 체면을 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연 이 굴욕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을 꾸며 반격에 나설까요? 그리고 마광숙은 독수리 양조장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결과 세리의 혼담, 그리고 오범수와의 삼각관계 역시 이번 사건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해집니다. 장미애는 독수리 양조장에서 격리 일을 하던 인물로 독고탁과 결혼하며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독수리 가문과 훨씬 더 깊은 인연으로 얽혀 있죠. 놀랍게도 독수리 오형제의 막내 오강수는 바로 장미애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장미애가 오형제의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오형제의 아버지, 즉 독수리 양조장의 전설적인 사장님은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에 따르면 그는 양심과 정직함으로 독수리 양조장의 상품을 만들어낸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장미애 역시 그를 정말 좋은 분이라며 자주 회상하곤 했죠. 그녀의 말에서 사장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 시절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독고탁을 만나기 전 장미애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그녀를 임신으로 이끌었지만 결혼으로 이어질 수 없는 운명이었죠. 배가 불러오면서 장미애는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는다는 건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독수리 양조장에서 격리 일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날은 깜깜했고 그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곁에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독수리 양조장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장미의 사정을 알게 된 사장은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아이를 낳아. 내가 아들로 키워줄게. 업둥이로 생각하고 잘 돌볼 테니 마음 편히 일 계속해. 그의 말은 장미에게 새 삶을 약속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사장의 배려 덕분에 장미애는 아이를 낳고 독수리 양조장에서 일하며 아들을 곁에 둘 수 있었습니다. 남들의 시선도 그녀의 두려움도 사장의 보호 아래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고탁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삶에 다시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고탁은 독수리 양조장에서 일하며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상품에 첨가물을 넣는 편법을 저질렀고
결국 사장에게 적발되어 쫓겨났습니다. 한동안 방황하던 그는 다시 독수리 양조장으로 돌아와 장미애와 재회했고 그녀는 그의 꿰매 빠져 운명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장미애는 독고탁을 따라 독수리 양조장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사장의 은혜를 저버리고 심지어 자신이 관리하던 자금과 독수리, 양조장의 제조 비법까지 훔쳐 독고탁에게 넘겼습니다. 이 비법과 자금은 독고탁이 지금의 사업체 신라주조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죠. 하지만 장미애의 가슴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오강수를 독수리 가문에 남겨두고 떠난 그녀의 마음은 멍으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독고탁의 강압적인 태도와 끝없는 욕심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장미애와 독고탁의 과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독수리 양조장의 비밀과 갈등의 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장미애는 과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녀가 떠난 아들 오강수와의 재회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독고탁은 독수리 양조장의 비법을 이용해 세운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또 어떤 음모를 꾸밀까요? 독고탁은 독수리 양조장의 제조 비법을 훔쳐 신라주조를 세우고 첨가물을 마구 넣어 얄팍한 맛의 상품으로 큰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독수리 덕분에 졸부가 되었으면서도 그는 감사함은커녕 독수리 양조장을 손에 넣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칩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광숙의 남편 오장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독고탁은 문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양조장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오장수의 죽음을 듣고 입이 찢어질 듯 크게 웃으며 하늘이 내 편이다라고 떠들었던 인물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가 스스로를 하늘의 선택받은 자로 여긴다는 사실은 어처구니 없기만 합니다. 이런 독고탁에 오만함의 균열을 내는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강수의 친아버지가 장미애 앞에 다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오강수의 친부는 아들이 태어난 것을 알았지만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장미애와 결혼하지 못했던 남자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사랑했던 장미애와 아들 오강수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자 합니다. 장미애는 이 남자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의 재등장에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과거 그녀는 그와의 사랑으로 임신했지만 홀로 모든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남자가 돌아오면서 독고탁의 가정에는 거센 풍파가 몰아칠 것입니다. 장미애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독고탁은 자신의 딸 세리와 한동석의 아들 한결의 결혼을 통해 렉스 호텔과의 사돈 관계를 꿈꾸며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합니다. 그는 한동석이 자신을 도와 렉스 호텔의 신라주조의 상품을 납품하게 해줄 거라 굳게 믿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착각일 뿐입니다. 세리와 한결은 결혼으로 이어질 인연이 아니며 그의 꿈은 곧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독고탁의 치밀한 음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독수리 양조장의 위생 문제를 조작해 방송국에 제보하도록 누룩 아줌마를 매수했습니다. 이 음모는 한동석의 손에 의해 밝혀지고 결국 그 아줌마는 체포됩니다. 마광숙은 그녀가 독고탁에게 매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러나 독고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아줌마에게 떠넘기며 뻔뻔함을 이어갑니다. 독고탁의 악행은 결국 한동석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한동석은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며 독고탁을 법의 심판대에 세웁니다. 위기에 몰린 독고탁은 렉스 호텔로 찾아가 한동석에게 매달립니다. 곧 사돈이 되지 않겠냐며 애원하지만 그의 간청은 허공을 맴돌 뿐입니다. 독고탁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은 이제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덫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독고탁의 몰락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장미애와 오강수의 친부의 재회는 독고탁의 가정뿐 아니라 독수리 양조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결과 세리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광숙의 관용과 한동석의 정의로운 선택은 독수리 양조장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세리의 마음은 지금 온통 오범수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오범수로 가득 차 다른 누구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리 자신조차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오범수가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자 세리는 망설임 없이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청소를 하고 밥을 지으며 오범수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어머니 장미애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장미애는 세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동석의 아들 한결과의 결혼을 서두르려 합니다. 하지만 세리에게는 이미 그 결혼이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범수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오범수를 향한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그녀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의 씨앗을 뿌립니다. 오범수는 지금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 이혼의 아픔으로 만신창이가 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했던 전처 나영과의 결혼은 한때 행복의 정점이었지만 그녀는 평범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나영은 화려하고 주목받는 삶이 자신에게 맞는다며 사랑하는 딸 한이와 오범수를 냉정하게 떠났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작스럽게 다시 나타나 한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범수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엄마와 딸의 만남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나영과 한이 이런 와중에 한결이 제대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장미애는 한결과 세리의 결혼을 앞당기기 위해 한동석과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세리의 마음이 오범수에게서 멀어지길 바라며 이 결혼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세리의 마음은 이미 한결에게로 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오범수는 나영과의 재회로 인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상처, 그리고 세리의 순수한 마음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세리는 자신의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사랑과 상처,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세리의 순수한 사랑은 오범수의 단단한 마음의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장미애의 결혼 계획은 세리와 한결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리고 나영의 재등장은 오범수와 한이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세리의 마음은 온통 오범수와 그의 딸 한이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오범수뿐 아니라 한이를 향한 깊은 애정 때문에 그녀는 이 두 사람과 떨어지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딸의 이런 마음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특히 세리가 오강수의 형인 오범수와 결혼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장미애의 복잡한 심경은 세리와 오범수의 사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편 세리는 자신의 마음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오범수와 한이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범수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세리의 마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엇갈린 감정 속에서 세리의 사랑은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독고탁은 자신의 음모가 드러나 위기에 처하자 한동석을 찾아가 사돈 관계를 빌미로 용서를 구걸합니다. 하지만 한동석은 그의 비겁하고 야비한 본성을 꿰뚫어 봅니다. 독고탁은 독수리 양조장을 망가뜨리려 했던 장본인이며 기본적인 양심조차 없는 인물입니다. 한동석은 그런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독고탁의 음모를 경찰에 신고한 이도 다름 아닌 한동석이었죠.